2021년 12월 영화의 밤 한방눈이 쏟아지는 비무장지대에서 20살 청년이 철조망을 끊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고 허벅지를 관통한 총알에 눈밭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기어가는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어린 시절 누나가 몰래 건네준 달콤한 과자의 맛만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는 철조망 너머 자유의 땅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황해북도 개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성은 고려의 옛 수도였고 우리 마을에서는 날씨 좋은 날이면 송악산 봉우리가 아련하게 보이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협동농장에서 일하셨는데 허리를 다치신 뒤로는 제대로 일을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두부를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파셨습니다. 그 시절 쌀 1kg가 북한 돈으로 5,000원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하루 종일 두부를 팔아봐야 쌀 한 줌 사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6.25 때는 이것보다 더했다. 네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잖니. 할머니는 분단 전 남쪽에 고향이 있으셨대요. 가끔 밤에 남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훔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20살이 되던 해에 개성공단에 취직했어요. 그때가 2012년쯤이었을 겁니다. 누나는 봉제 공장에서 일했는데 남조선 사람들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누나가 퇴근하고 돌아온 어느 저녁이었어요. 누나는 저를 몰래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박지에 쌓인 작은 과자였습니다. 철수야, 이거 남조선 과자야. 누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들키면 누나 잡혀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과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부드러운 빵 사이로 하얀 크림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그건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먹던 사탕보다 어머니가 특별한 날 만들어주시던 강냉이 엿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초코파이라고 해.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먹는 과자래. 누구나 먹는 과자.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누구나 먹는다고요? 저는 아껴 먹고 싶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묻은 초콜릿까지 핥아 먹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남조선에 가면 이런 거 매일 먹을 수 있대.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남은 달콤한 여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조선이라는 곳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남조선이 못 살고 굶주리는 나라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누구나 먹는다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초코파이가 넘쳐나는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눈을 감으면 지금도 그 맛이 생생합니다. 12살 소년의 혀끝에 남은 달콤함. 그것이 저를 지옥 같은 여정으로 이끌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저는 16살이 되었고 누나는 24살이었습니다. 누나는 여전히 개성공단에서 일했어요. 힘들다고 했지만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가끔씩 남조선 물건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해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나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누나는 아무 말 없이 방구석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공단이 문 닫는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남조선에서 공단 폐쇄한대요. 우리 다 쫓겨났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은 마치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할머니는 또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셨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남조선이 우리의 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제의 앞잡이, 굶주리는 나라, 불쌍한 동포들. 그런데 적의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왜 우리가 굶주려야 하는 겁니까? 누나, 남조선이 나쁜 나라라며? 제가 물었습니다. 누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철수야, 세상은 네가 배운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공단이 문을 닫은 뒤로 우리 집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누나는 일자리를 잃었고 장마당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쌀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두부를 팔아도 끼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난방할 연탄도 부족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 방에 모여 서로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6.25 피난 때도 이랬다. 그때도 살아남았으니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아버지께서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병원 가봤자 약도 없어. 돈만 버리는 거야.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북한 병원에는 제대로 된 약이 없었어요. 있다 해도 간부들이나 쓰는 것이고 우리 같은 평민은 꿈도 못 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2가지 생각이 부딪혔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눈앞의 현실.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배웠는데 왜 아버지는 약 하나를 못 구해서 피를 토하고 계신 겁니까? 남조선은 지옥 같은 나라라던데 왜 그 나라의 공단이 닫히니까 우리가 굶주리는 겁니까? 문득 그 초코파이 맛이 떠올랐습니다. 12살 때 누나가 건네준 그 달콤한 과자.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먹는다던 그것. 만약 남조선이 정말 굶주리는 나라라면 어떻게 그런 맛있는 과자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의문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속고 있는 걸까? 도대체 뭐가 진실인 걸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철조망 너머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생각은 한번 시작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16살 소년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심어준 의문이 마침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자라면 누구나 10년을 군대에서 보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황해북도 지역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남북을 가르는 철조망이 바로 코앞인 최전방이었습니다. 입대하던 날 어머니가 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손수 만든 인절미 몇 개였어요. 셔시야, 군대 가면 배고프다더라. 이거라도 가져가렴. 저는 그 인절미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참기기 어려운 눈물도 함께 넣었어요. 군 생활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훈련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급되는 밥은 강냉이죽이 대부분이었고 반찬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고기라고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선임들은 후임들 밥을 빼앗았습니다. 간부들은 더 했어요. 병사들 배급량을 빼돌려서 장마당에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는 굶주렸고 그들은 배를 채웠습니다. 동기 중에 박영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친구였는데 저보다 더 마른 체구였어요. 영호는 입대 전부터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태어난 세대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대요. 어느 날 새벽 영호가 쓰러졌습니다. 훈련 도중이었어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땅에 엎어졌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영호를 부축했습니다. 영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영호야, 영호야, 정신 차려. 간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뭐야, 꾀병이냐? 일어나. 그게 꾀병으로 보입니까? 영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영호는 위생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영호는 죽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영호는 굶어 죽은 겁니다. 20살 청년이 밥을 못 먹어서 죽은 겁니다. 저는 영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간부들은 배부르게 먹고 장군님들은 연회를 열고 평양에서는 불꽃놀이를 하는데 왜 우리는 굶어 죽어야 합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불만을 입 밖에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정치범 수용소 hen이에요.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무렵 휴가를 받아 집에 다녀왔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이 더 심해지셨고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누나는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강냉이 밥을 내오셨습니다. 반찬은 된장 한 종지가 전부였어요. 어머니, 왜 이것밖에 없어요? 쌀이 없어서 그래. 미안하다 아들. 저는 숟가락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굶고 집에 와서도 굶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날 밤 누나가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해줄게. 누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아버지 약도 못 구하고 어머니도 점점 쇠약해지시고 나도 이제 한계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가 맞았으니까요. 철수야, 넌 살아야 해. 제발. 누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12살 때 누나가 건네준 초코파이, 그 달콤한 맛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먹는다던 그 과자. 저 철조망 너머에는 정말 그런 세상이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날 누나의 눈물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굶어 죽은 영호의 얼굴이 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뒤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모범적인 병사였습니다. 훈련도 열심히 하고 사상 교육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탈출. 저는 비무장지대 경비부대에 있었습니다. 매일 철조망 너머 남조선 땅이 보였어요. 맑은 날이면 저쪽 초소의 태극기까지 보였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하지만 그 사이에는 지뢰밭이 있었고 수십 겹의 철조망이 있었고 무장한 경비병들이 있었습니다. 무모한 생각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북에 성공한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였어요. 대부분은 지뢰에 밟혀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저 철조망 앞에서 죽겠다.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형을 파악했어요. 경비 근무를 서면서 지뢰밭의 위치를 눈여겨봤습니다. 어디가 상대적으로 지뢰가 적은지, 어디에 순찰 경로가 있는지, 교대 시간은 언제인지 매일 밤 머릿속으로 그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중대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철수 동무, 다음 달부터 야간 경비조에 배치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야간 경비, 그건 최전방 철조망 바로 앞에서 근무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위치,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충성! 알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누나에게. 하지만 쓰다가 찢어버렸어요. 만약 이 편지가 발견되면 가족들이 위험해지니까요.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을 연좌제로 처벌합니다.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누나,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할머니, 이제 손자는 할머니 고향 쪽으로 갑니다. 야간 경비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철조망 앞에 서서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정말 초코파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일까?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일까? D-Day를 정했습니다. 2021년 겨울, 눈이 내리는 밤으로. 눈이 내리면 발자국이 빨리 덮입니다. 시야도 좁아지고요. 순찰대가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었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지뢰를 밟아 다리가 날아가는 꿈,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 잡혀서 공개 총살당하는 꿈. 땀에 젖어 깨어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누나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굶어 죽은 영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를 토하시는 아버지, 뼈만 남은 어머니. 저는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설령 그 대가가 죽음이라 해도.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몰래 부대 창고에서 철조망 절단기를 훔쳤습니다. 배낭에는 이틀치 강냉이와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품속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살아서 꼭 연락드릴게요. 누나, 기다려. 내가 꼭 데리러 올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12살 때 맛본 그 달콤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 저는 지옥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어느 날 밤 11시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었어요. 저는 경비 초소에서 남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야가 50m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든 총이 떨렸어요. 저는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배낭을 메고 철조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훔쳐온 절단기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어요. 탁, 탁, 탁.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눈 내리는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순찰대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총알이 귀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밭 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알이 날아오고 앞에는 지뢰밭.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아무나 좋으니 제발 100m, 200m. 기적적으로 지뢰를 밟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탕. 그 순간 왼쪽 허벅지에 불이 붙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으아! 저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보니 따뜻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피였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눈 위에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여기서 끝인가? 순간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누나의 눈물,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리고 초코파이. 12살 때 누나가 건네준 그 달콤한 과자. 입안에서 녹던 초콜릿.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먹는 과자래.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못 가. 아직 죽으면 안 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로 눈밭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지만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었습니다. 두 팔로 눈을 헤치며 한 뼘씩, 한 뼘씩.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버려. 탕, 탕. 타월이 주변에 박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저를 숨겨주고 있었어요. 하늘이 돕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앞에 또 하나의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남북을 가르는 마지막 철조망. 저 너머가 남한입니다. 저는 피 묻은 손으로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절단기가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추위와 출혈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파. 철조망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구멍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피부가 철조망에 긁혔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침내 저는 넘어왔습니다. 남한 땅에 쓰러졌습니다. 눈밭 위에 대자로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방눈이 제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멀리서 달려오는 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 사람이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2살 때 맛본 초코파이. 그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을 각오로 건넌 철조망. 터달과 지뢰 사이를 뚫고 피를 흘리며 기어서 온 남한 땅.
그날 밤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눈밭 위에 붉은 피를 흘리며 저는 마침내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지? 여기가 어디야? 저는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병실이었어요. 침대 시트는 새하얗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왼쪽 다리는 두꺼운 둥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였어요. 의사인 것 같았습니다. 아, 정신이 드셨군요. 괜찮으세요? 그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북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조선이다. 여기가 진짜 남조선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천천히 하세요.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한 군인들에게 발견되어 헬기로 후송되었다고 해요. 총상이 심각해서 응급수술을 받았대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늦었으면 과다출혈로 죽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적입니다. DMZ를 뚫고 살아서 넘어온 것도 그 부상으로 살아남은 것도 비적.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보기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이름, 출신지, 군 소속, 탈북 동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초코파이 때문입니다. 조사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초코파이요? 어릴 때 누나가 개성공단에서 가져다 준 초코파이를 먹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누구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런 달콤한 과자를 누구나 먹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조사관은 뭔가를 메모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어느 정도 나은 뒤 저는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신문이었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조사받을 때와 비교가 되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조사를 받으면 맞았습니다. 고문도 당했어요. 하지만 남한은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게 밥을 주었고 쉬고 싶으면 쉬게 해주었습니다. 아플 때는 약도 주었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함정인가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절함 뒤에는 항상 음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진심이었어요. 어느 날 조사관 한 분이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김철수 씨, 이거 드셔보세요. 하얀 봉지였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니 익숙한 모양의 과자가 들어있었어요. 초코파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거 초코파이 아닙니까? 네, 맞아요.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코파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장을 뜯었어요. 그 순간 익숙한 달콤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12살 때 그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초콜릿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부드러운 빵과 달콤한 마시멜로. 12살 때 맛본 그 맛이었습니다. 아니, 더 달콤했습니다. 자유의 맛이 더해졌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조사관분이 당황해서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맨 맛입니다. 지뢰밭을 건넜습니다. 타워에도 맞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마침내 이 달콤한 맛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았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정말 누구나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먹은 그 초코파이. 그건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건 여정의 종착점이었고 자유의 첫 번째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정식 이름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건물이 너무 깨끗했어요. 화장실에는 따뜻한 물이 나왔고 수세식 변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겨울에 화장실 가면 똥이 얼었거든요. 식당에서 첫 번째 식사를 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흰쌀밥이 나왔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 매일 나오는 겁니다. 이걸 매일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직원분께 물었습니다. 그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서는 세 끼 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굶어 죽은 영우 생각이 났거든요. 20살에 영양실조로 죽은 그 친구. 영우가 이 밥을 먹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밥을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원에서는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컴퓨터 사용법.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다고요? 교육 담당자분이 웃으시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셨어요. 버튼을 몇 번 누르니까 화면에 뉴스가, 사진이, 동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글자를 쳤습니다. 북한.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 탈북민 이야기, 김정은 관련 뉴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걸 봤다가는 그 자리에서 끌려갔을 겁니다. 이걸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여기서는 정보의 자유가 있어요. 보고 싶은 건 뭐든 볼 수 있어요. 정보의 자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라디오 주파수도 고정되어 있었어요. 외국 방송 들으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든 자유롭게 볼 수 있다니. 어느 주말 외출 허가를 받아 처음으로 시내에 나갔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빵, 도시락, 아이스크림. 북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진열대마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쪽 진열대에 초코파이가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초코파이, 상자째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살 수 있는 겁니까? 더 먼 아르바이트생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네, 돈만 내시면요. 1흰100원이에요. 100원. 남한 돈으로 고작 1,200원. 저는 그 자리에서 초코파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돈을 냈어요. 어머니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12살 때 노나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며 몰래 건네준 그 과자. 목숨을 걸고 지뢰밭을 건너게 만든 그 과자. 총에 맞고 쓰러지면서도 놓지 않았던 꿈의 상징. 그 과자를 저는 지금 떳떳하게 사서 먹고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초코파이 먹는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울면서 먹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아 헤맨 것은 초코파이가 아니었어요. 초코파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산 초코파이. 그건 1,200원짜리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정 끝에 얻은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달콤한 맛을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누나에게도 이 맛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21살. 저는 난생 처음 진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착 지원금과 임대 아파트를 제공해 주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저는 동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쓰지 않더라고요. 사투리도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기 다루는 것도 어려웠어요.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포인트 적립.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철수 씨,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제 말투를 듣고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질문이 불편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었겠다, 대단하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할머니 손님은 제 사연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북녘 동포들. 내가 어릴 때 피난 왔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 그 할머니는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대요. 70년이 넘도록 고향에 못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같은 처지였어요. 분단이 얼마나 많은 가족을 갈라놓았는지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지금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했지만 남한 학력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젠가 대학에도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누나. 저는 가끔 밤에 그들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장마당에서 두부를 파시고 계실까요? 아버지 기침은 좀 나아지셨을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누나는 무사할까요? 탈북자 가족은 처벌을 받습니다. 저 때문에 그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가족들이 끌려가는 꿈. 누나가 저를 원망하는 꿈.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개성으로 달려갈 겁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초코파이를 건넬 겁니다. 예전에 누나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나, 이거 나만 과자야. 여기서는 누구나 먹어. 그 순간을 상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저는 요즘도 초코파이를 즐겨 먹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꼭 하나씩 삽니다. 먹을 때마다 12살 그때가 생각나요. 누나가 떨리는 손으로 건네주던 그 과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던 누나의 목소리.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뢰밭을 건너게 했고 총알을 뚫게 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숨쉬듯 누리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초코파이 하나 사 먹는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 철조망 너머에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 초코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저는 제일 먼저 누나를 만나러 갈 겁니다. 상자 가득 초코파이를 들고요.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바꿔놓은 인생. 지뢰밭을 건너고 총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 찾아온 자유. 저는 오늘도 이 자유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저는 창문 너머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누나, 기다려.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달은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비춥니다. 저 달빛 아래 누나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도 초코파이를 먹으며 그날을 기다립니다.